4.15 총선 결과 강원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석, 미래통합당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양당 모두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아쉬움도 남는 선거였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개표 7시간 만에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선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을 제외한 접경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춘천 지역의 개표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더딘 흐름을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선관위는 춘천 분구와 박빙 승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강원도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4곳,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곳,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던 선거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고 미래통합당은 텃밭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송기현 후보가 각각 원주 갑과 을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강원도 진보의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서는 허영 후보가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후보에게 신승하며 4년 전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론조사에서 원주 갑과 을 선거구 우세는 물론 나머지 지역도 박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막판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원도 8곳 중 절반인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철규 후보와 이양수 후보가 현역에 힘을 보여줬고 검사 출신 유상범 후보와 장군 출신 한기호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금배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후보에게 보수 텃밭인 강릉을 내준 것이 뼈아픕니다. 또 기존 7석에서 3석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총선의 다른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고성군수 재선거와 횡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와 장신상 후보가 당선되며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 7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초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최종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51.32%, 미래통합당 김진태 43.93%였습니다. 득표수는 6만 6천여 표와 5만 7천여 표로 9,634표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 후보가 이겼을 때 6,041표 차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승부는 도심지와 사전투표에서 갈렸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는 춘천의 5개 면과 14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영 후보는 이 중 1개 면과 9개 동에서, 김진태 후보는 4개 면과 5개 동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 행정구역 수는 비슷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우세를 보인 허 후보가 승리에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은 사전투표. 19개 사전투표소 중 18곳에서 허 후보가 이겼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3,000표 이상 차이를 내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2.5%포인트 초박빙 우세로 나타났지만 개표 초기부터 7시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앞서지 못했습니다. 초조한 지지자를 달래기 위해 중간중간 위로의 말도 했습니다.
개표 시작 7시간 만에 처음 역전이 됐고 이후 격차를 벌리며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당선 윤곽이 드러난 것은 개표 시작 8시간이 훌쩍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허 당선인은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성실껏 일하고 싸움꾼이 아니라 초심과 진심으로 일하는. 분할된 춘천 선거구 역시 허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삼선의 힘을 호소한 김진태 후보보다는 진보 성향의 여당 초선을 선택한 춘천 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을 제외한 3개 군 지역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4시간여 만에 한기호 후보 이름 옆에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승기를 장담하지 못했던 선거 캠프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4년간의 정치 공백기를 딛고 3선 중진 반열에 오른 한기호 당선인. 철원에서부터 화천, 양구 그리고 춘천까지 거대한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당선 인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 것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으로 알고 준엄한 그 명령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당초 열세일 거란 예상과는 달리 득표율이 52.07대 46.35%. 2010년 보궐선거 이후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의 10년 만의 재대결에서 5.72%포인트 차이로 다시 한번 이겼습니다. 출신지인 철원에서 득표율 5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화천은 물론 정만호 후보의 고향인 양구에서도 더 많은 표를 얻는 예상 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북면과 서면, 사북면과 북산면에서 득표율이 높았지만 신사동과 동면에서는 낮게 나오면서 춘천시 6개 읍면동 전체 득표율은 48.65%로 정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또 경제는 지금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거를 메꿔주는 것이 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완전히 개정하겠습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의 한기호 당선인은 접경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한 군부대 해체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 이번 총선에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는 보수 표심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산불 취약기를 맞아 강원도 전역에서 봄철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소각이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횡성군 우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산림 0.08헥타르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마을 주민의 농산 폐기물 소각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소각 행위가 원인이 된 산불이 양양군 현남면에서 발생해 0.3헥타르의 산림이 탔습니다. 매년 산림당국이 산불 예방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농산 폐기물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이 같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 가해자로 검거된 사람은 18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산불 가해자로 검거된 인원은 172명. 이 가운데 6명이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한 소규모 피해는 과태료 수십만 원 부과가 고작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고의가 아니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옛날 사성의 생각이 잠겨가지고. 이에 따라 헬기 출동 비용이나 진화대원 활동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화자 검거율이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660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건 230여 건으로 검거율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 갑 선거구의 개표율이 오늘 새벽까지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진 원인에 대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춘천 분구와 박빙 승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춘천 갑 선거구 개표율은 원주와 강릉 등 다른 지역구가 개표율 85%를 넘긴 새벽 1시까지 절반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선관위는 춘천이 처음으로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뉘면서 철원과 화천, 양구 지역 표 계산도 함께 진행돼 개표 반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후보 간의 박빙 승부가 벌어져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선거사범 35명을 단속해 2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 훼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원 폭행 등 폭력이 5건, 부정선거운동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당일인 어제 태백의 한 투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투표 사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투표 관리관 등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인사회와 토론회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오늘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 시장 군수들과 당선인 토론회를 갖고 당선 후보와 함께 평화시대 강원도 도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과 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은 오늘 강원도당에서 인사회를 갖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허영 당선인은 춘천의 정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고 이광재 당선인은 조만간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초안이 나오는 만큼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MBC는 춘천 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허영과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인을 초청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당선자에게 듣는다에서는 선거 기간 나왔던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묻고 춘천과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책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허영과 한기호 당선인이 어떤 협력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대담을 통해 제시됩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를 포함한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지만 접속 불량으로 원격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차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중고 1, 2학년이 대상이고 도내 8만 9천 명의 학생들이 새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채택한 원격 수업 플랫폼인 위두랑은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접속 오류가 났고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도 접속량 폭증으로 오전 한때 로그인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접속이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 사용을 안내하고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대체 학습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경춘선 ITX 청춘 열차를 감축 운행합니다. 나들이 객이 많은 토요일에는 60회에서 44회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54회에서 44회로 운행을 조정하고 출퇴근 이용객을 위해 평일 운행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감축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와 승차권 앱, 코레일톡을 통해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52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탈리아 교민 302명이 평창 격리시설에서 퇴소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철원에서 환자 2명이 추가된 이후 어제 하루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누적 환자 수는 52명이고 이 가운데 24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지난 1일 입국해 평창에서 2주간 격리됐던 교민과 유학생 302명이 오늘 퇴소했고 20대 여성 1명이 퇴소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강원도 내 토지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는 2,219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8.9%를 차지해 경기와 전남, 경북에 이어 보유 면적이 전국 4번째로 넓었습니다. 전년과 대비해 강원 면적은 112만 제곱미터가 증가해 증가율이 5.3%로 전국 평균 3%보다 높았고 금액도 전년 대비 7.9% 증가해 전국 평균 2.9%를 훨씬 넘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만든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이 확대됩니다. 인제군은 종합민원실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을 교체해 도로명 주소와 지적도,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민원 때문에 군청을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구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양구군은 지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해 세금 체납과 세외 수입 등을 심사한 뒤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대와 협력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혁신협의회를 구성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교사 연수와 진로교육과정 지원, 강원대 지역혁신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